진짜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들 다 베낀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재미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네, 베끼기하고 따라하기는 우리나라 예능의 고질병, 불치병입니다. 너 왜 우리 거 베껴? 그러면 우리 방송국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기획 아니다. 아니 뭐 머릿속에 있는 멜로디에 저작권이 있나요? 발표를 해야 저작권이 있죠. 진짜 노래 표절해서 나오는 얘기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0년을 즈음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지만 그 전에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이 일본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표절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기획을 내봐 하면 그 PD들 제작진들이 그 일본 예능 비디오를 몇 날 며칠을 보고 아이디어를 짰다고 하더라고요.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죠.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들도 종종 소재를 일본 거를 베꼈었어요. 스마베 멤버 나카이 마사히로가 99이라는 개그 듀오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세인트 버나드 종 큰 개를 데리고 다니고 겨울에 오픈카를 타고 장난질을 하고 이런 걸 봤는데 얼마 후에 우리나라 주말 예능에서 똑같이 나와서 제가 당황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 일이 너무 흔했죠. 그런데 다행히 2010년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돼서 우리나라 소재를 일본 예능에서 베끼는 일도 허다하더라고요. 다행히 일본 예능은 베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서로 베끼고 있는 거예요. JTBC의 서핑하우스라는 예능이 나왔어요. 서핑족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연 거예요. 기생충으로 화제가 된 배우 조효정 씨가 사장이고 송재림 씨 그리고 전성우 씨라고 열혈사제에서 작은 신부로 나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오나의 귀신님의 김슬기 씨가 직원으로 나오고 그래서 4명이 이제 게스트하우스 손님을 받는 건데 누가 봐도 효리네 민박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효리네 민박도 처음 시작할 때 사장님하고 알바라는 설정 때문에 TVN 윤식당을 따라한 게 아니냐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이 그 이후에 윤식당 제작진들이 스페인어 하숙을 열었죠. 그러면 그건 또 효리네 민박을 따라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 겹치는 거라서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거는 뭐 따라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핑하우스하고 JTBC 캠핑클럽을 섞어놓은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MBN 바다가 들린다. 서핑하는 얘기예요.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뭐 8명, 9명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미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KBS가 주로 이 따라하기 대장이라는 오명을 듣게 된 건 슈퍼맨이 돌아왔다 때문이죠. 누가 봐도 MBC 아빠 어디가를 베꼈잖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한 출연자, 이름 말할게요. 이휘재 씨가 다른 이제 새로 런칭한 방송에서 따라해도 잘만 되면 누구도 나무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해도 돈만 벌면, 뭘 해도 출세만 하면 장땡이라는 생각이 이 방송인들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시청자고 제작진들은 따라하기가 그냥 일상 다반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JTBC의 어서 말을 해가 새로 출시됐어요. 말 관련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봐도 상상 플러스가 생각이 나요. 노현정 아나운서가 했던 역할을 강지영 아나운서가 하고 있습니다.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MBC 에브리원의 대한외국인이 기대 이상 선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퀴즈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면 어때? 이래서 나온 게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그리고 MBC 파일럿 프로그램 편의 중계 서장훈, 안정환, 그리고 김병현 스포츠 스타들이 해설을 맡고 김성주, 김재동, 붐 세 사람이 캐스터로 각자 짝을 지어서 뭔가를 편의 중계한다는 거예요. 이 편의 중계하는데 뭘 중계하냐? 노총각 세 사람의 소개팅을 중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아바타 소개팅에서 소재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KBS 창원총국의 별의별 중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잘 돼서 KBS 1채널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중계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별의별 중계 따라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진위는 알 수 없지만 SBS 아이돌 보는 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가 출발했습니다. 방송이 되자마자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를 따라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정황상 일정상 아이를 위한 나라를 따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들을 땄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마 이걸 따라한 것 같지는 않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뭐 나은이 건우, 윌리엄 벤틀리 이런 친구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필적할 뭔가 아이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따라하기하고 베끼기.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따라하기죠. 태어나서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울 수밖에 없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 찝찝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좀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수준의 따라하기는 스스로를 위해서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따라하기 열풍으로 인해서 먹방, 그 여행, 또 가족 예능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 따라할 생각 하지 말고 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여러모로 애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도 그 전에 그런 일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자기들도 지금 생각하면 그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방송국 분위기가 다 그랬으니까 그 선배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진짜 유명한 사람들도 예전에 많이 베꼈고 막 지적을 받으면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쌓인 죄의식이 그렇게 간단히 없어질까요? 그 진짜 누구 유명한 사람들 다 베낀 거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걸 다 캡처해 놓지는 않았지만 저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제가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지만 그 장면이 다 생각나거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래 보다가 어머 이렇게까지 어떻게 베낄 수가 있을까 했어요. 그 왜 유명 유튜버 있잖아요. 초 인기 유튜버죠. 박막래님에게 유라 PD님이 있다면 저에게는 혜영 PD님이 있습니다. 혜영 PD님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보람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저하고 나누시고 싶은 얘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